행동주의와 인지주의를 비교하는 것부터 소개를 해줄까 합니다. 우리 행동주의 시간 뭐 했었지? 또 기억이 또 가물가물. 우리 뭐 고전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 이런 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행동주의와 인지주의는 관점에 있어서 거의 이론의 끝과 끝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개척점에 있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비교 대조하면서 인지주의의 어떤 특징을 여러분에게 조금 더 명확하게 전달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행동주의, 이 표 기억나지요? 우리 고전적 조건화와 조작적 조건화를 비교할 때 사용했던 그 표입니다. 그 표가 재등판합니다. 위에 있는 부분은 행동주의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아래쪽에 소개될 내용은 인지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니 헷갈리지 말고요. 먼저 우리 고전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 이 두 개를 비교할 때 고전적 조건화는 인간의 자동적인 반응, 그것을 유도하는 자극, 중간에 중립 자극, 그래서 조건화 이런 설명했었고요. 반면 조작적 조건화는 인간이 목표를 달성, 여기에서의 목표 달성은 강화를 얻고자 하는 것, 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굉장히 심플한 외부에 존재하는 이 보상과 처벌에 대한 목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 새롭게 조작해낸 행동을 어떻게 형성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관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요, 이 고전적 조건화와 조작적 조건화 두 가지 모두 행동주의라는 이 큰 이론적 관점 하에 있는 만큼 결국 학습의 대상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인간 행동이 그 학습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 행동주의적 입장에서는요. 행동의 변화가 도출되지 않는 학습은 없어요. 행동의 변화가 곧 학습의 결과예요. 즉, 우리가 학습을 시키고 조건화시키는 이유는요.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행동의 변화가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학습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행동주의의 관점이라면은 인지주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스탑.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우리 인간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행동의 변화를 이끌지 않고도 우리 머릿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지식과 전략과 우리의 스키마에서 충분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대상이야. 즉 학습의 대상을요. 눈에 보이지 않고 이렇게 막 눈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행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각의 변화 그리고 지식과 전략이 결국 학습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차이가 확 와닿나요? 왜 행동주의고 인지주의인지? 인지주의는요. 행동의 변화는요. 오히려 머릿속에서의 인지적인 변화에 수반돼서 따라올 수 있는 어떤 결과물 같은 것이지 항상 이것이 존재해야 된다고 보지 않아요. 학습의 결과로서. 학습은 지식과 전략이 변화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난 것이고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이어지지 않을 수도. 왜 우리 새로운 거를 배웠지만 지금 당장의 행동으로는 변화되지 않는 것들이 많잖아요. 마치 우리가 만약 지금 행동주의와 인지주의의 차이를 배웠어. 배운 거죠. 근데 이게 어떤 나의 행동의 변화를 바로 이끌어내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동주의와 인지주의의 차이점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고, 이 두 개가 그렇게 차이가 있구나. 행동주의는 무조건 보상만 강조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결국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거구나라는 인식의 변화는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지는 않아요. 인지주의에서 이야기하는 학습의 대상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생각의 변화, 지식과 전략의 변화. 학습의 정의에 있어서도요, 이 조작적 조건화를 초점으로 보면은 여기에서의 중요한 점은요, 바로 조작이에요. 학습은 곧 조작이에요. 새로운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가? 외부가. 본인 말고. 학습자 본인 말고 외부에서 조작해서 이 행동을 만들어내는 게 결국 조건화이요 학습이라면은 인지주의 입장에서는요, 학습은 결국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자신의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기억하고 적용해 나가는 그러한 정신 과정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주체가 학습의 주체 자체도 학습자 개인으로 넘어오는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는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화에 대해서 우리 조작적 조건화는 특히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죠. 결국 강화가 학습의 알파요 오메가이다.
근데 인지주의에서는 이 강화가 중요하다고는 인정을 합니다. 아, 강화 있으면 좋지. 강화가 뭐 강력하긴 해.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조작적 조건화처럼 이게 없으면 아예 학습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는 입장이 아니라 강화가 있다는 것은 결국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따라올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어떤 신호, 규칙의 어떤 변화를 알려주는 신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강화가 중요할 수 있다. 하지만 강화가 그 학습의 목적 그 자체일 수는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인지주의에서는요, 이 행동주의가 인간뿐만이 아니라 동물, 고양이, 비둘기, 개, 뭐 이런 동물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일반적인 학습 법칙을 찾아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인지주의에서는요, 다양한 학습 상황과 학습자의 특성을 연구를 하면서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학습이 일어나는가에 훨씬 더 많은 초점을 기울이는 연구를 진행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람들마다 머릿속에 갖고 있는 스키마도 다 다르고 지식도 다 다르고 그 수준도 또 다 다른 만큼 이것을 일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은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지주의 연구자들은요. 언제 어떻게 어떤 수업 내용을 가르칠 때 학습이 촉진되고 혹은 덜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초점을 기울여서 연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행동주의와 인지주의가 이렇게 다르잖아요. 굉장히 다른 상반된 시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인지주의가 이 다양한 학습 상황, 학습자 특성을 연구한다고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인지주의에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고라고 했을 때 인간은 어떻게 학습하는가, 어떻게 인지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기억했다가 활용하는가 다 보니 결국에는 이 인지주의자들도 하나의 모형을 이 인간의 학습 과정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심플한 모형을 제안하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요. 그 대표적인 노력이 바로 뒤에서 설명하게 될 정보 처리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게 극과 극은 맞닿아 있다고 행동주의를 엄청 비판합니다. 인지주의가. 근데 이 인지주의자들도 결국에는 이 하나의 어떤 심플한 모형을 토대로 인간의 정보 처리의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라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뒤이어서 최신 정보 처리 모형과 초기 정보 처리 모형에 대한 비교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